똑똑해지면 되지. 똑똑해지고 싶으면 똑똑해지면 되지. 자, 원자의 발견 해가지고 지금 두 사람 얘기했고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원자로부터 나온 선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은 도대체 왜 원자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 되게 궁금해했다고. 전 세계의 과학자가 선 스펙트럼 연구를 하는, 뭐 다른 연구도 동시에 했겠지만 선 스펙트럼 연구하는 과학자가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이 절반 정도가 선 스펙트럼 연구할 정도로. 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 근데 그걸 최초로 어떤 풀이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스위스의 수학 선생님이야.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제시를 했어. 근데 수학 선생님이 말이 수학 선생님이 이제 수학 가르치면서 동시에 뭐도 가르쳐? 과학도 가르치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수소를 기준으로 나온 선 스펙트럼이 선이 5개만 보이더래. 수소의 선 스펙트럼 5개를 관찰하고 이 간격을 분석하니까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빛이 파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선의 요 간격을 분석해서 직관적으로 식을 하나 만들어. 람다분의 1은 리드베리 상수의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라는 식을 직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너희도 오비탈 모형 배울 때도 직관적으로 한 말 안 들어봤니? 응? 오비탈 모형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어? 슈레딩거 때문에. 슈레딩거가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전자가 존재할 확률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전자 분포를 존재하는 존재할 식을 만들어 확률 분포 함수라는 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걸 생각해내는데 식 유도 과정들이 나와. 한 페이지, 한 장에 가까운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동안에. 그걸 이제 대학 때 배우게 돼. 나도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뭔지 모르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미친놈들이 많은 거야. 이 식을 만들어 놓고 도대체 이 식은 왜, 이 간격을 보니까 이 식하고 맞는 것 같은데 왜 나왔는지, 특히 이거 람다분의 1은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n은 정수, 네. 2가 도대체 왜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 근데 어쨌든 스펙트럼을 제대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계산해낸 유일한 식이었기 때문에 야,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보어라는 사람이 유레카를 외쳤어요. 이 식을 보고. 원자의 구조가 이 식하고 관련이 있더라 라는 걸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원자의 구조는 수소 원자의 경우는 양성자가 한 개가 원자 핵으로 존재하고 있고 전자가 그 주변을 특정 궤도에 의해서 등속 원운동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의 원리가, 다시 뭐의 스펙트럼 원리가? 선 스펙트럼의 원리가 전자가 뭐 수소 원자는 원자 하나,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뿐이 없으니까 전자가 뭐 하는 동안에 다른 껍질로 전이하는 동안에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때문에 만들어지더라 라는 걸 이 식으로부터 설명을 하고 주양자 수 몇 번? n은 여기 있는 n이랑 똑같은 주양자 수 몇 번? 2번. 주양자 수 몇 번? 3번. 근데 왜 2의 제곱분의 1이었을까? 이 사람 선을 몇 개 관측해요? 5개. 가시광선. 다시 무슨 선?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분석했는데 가시광선은
1껍질하고 연결된 녀석이 전이하는 게 아니라 몇 껍질에 있던 전자가 껍질. 윗껍질에 있던 녀석가 이 껍질에 있던 전자가 가시광선을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5개의 선이 딱 정해져 있어. 2에서 7 사이. 다시 2에서 몇 사이? 7 사이. 2에서 3, 2에서 4, 2에서 5, 2에서 6, 2에서 7 사이. 5개만 가시광선이 나타난다는 걸 찾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식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라서? 발머. 발머는 5개의 선이 무슨 선 영역이라서? 가시광선 영역이라서 가시광선 영역을 이 사람이 업적을 따서 발머 계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만들어져요. 스펙트럼 하다 말았는데 스펙트럼은 분류를 좀 아까 전에 했죠. 응? 연속 스펙트럼은 어디서 나오니? 고온의 광원에서. 다시 무슨 광원에서?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 뜨거워진 물체는 빛을 방출한대. 응? 이때 무슨 광을? 백색 광을 뭐에 통과시켰을 때?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빛이 요 띠를 무지개 빛깔이라고 하자. 다시 무슨 빛깔? 무지개 빛깔. 위에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야.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네. 빨주노초 파남보 위에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가 결정되면서 아하, 얘를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빨주노초 파남보가 안 끊어졌다고 해서 얘를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고 흡수 스펙트럼은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무슨 기체를 통과해? 저온의 뭘 통과해요? 기체를 통과합니다. 응? 그리고 나온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켰더니만 저온의 기체는 원자로 되어 있겠죠? 빛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는 낮은 에너지 준위 상태에서 어느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는 딱 그 에너지만큼 흡수해버리는 거야. 그럼 다 흡수돼 아주 극히 일부가 흡수되는 거야? 극히 일부가 흡수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무지개 바탕에 무슨 선이 나타나요? 검은 선이 나타납니다. 다시 무슨 바탕에 검은 선? 이건 무지개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무지개 바탕에 무슨 선이 나타나는 거야? 무지개 바탕에 무슨 선이 나타나요?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시험 볼 때, 얘들아, 시험 볼 때 이것도 질문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시험 볼 때 선생님이 흑백이잖아요. 무지개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 정도도 판단을 못해. 판단는 게 없어. 응? 무지개 바탕은 그냥 무슨 색깔로 표현해? 하얗게 표현해. 여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 하얀 부분에 뭐가 있으면? 검은 선들이 존재하면, 다시 무슨 선들이 존재하면? 검은 선들이 존재하면 검은색으로 표현할 수가 없네. 검은 선들이 존재하면 이거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야. 흡수. 알겠어요? 자, 무지개 바탕에 검은 선, 흰 바탕에 진한 색깔 선.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은요.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광원 옆에, 즉 별 따위 어떤 고온의 광원 옆에, 고온의 광원에서 열이 방출되면 빛만 방출돼, 열도 방출돼? 열이 방출되면 그 근처에 있던 기체가 어떻게 돼? 뜨거워져서 무슨 기체로 바뀌어? 고온의 뭘로 바뀌어요? 기체로 바뀌어요. 그럼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니까 뭐가 나타나더래요? 검은 바탕에 색선이 나타납니다. 다시 무슨 바탕에 색선? 검은 바탕에 색깔선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검은 바탕의 색깔선들은 진하게 표현한 거에다가 흰색 선이 나타나는 걸로 표현합니다. 알겠어요? 흑백으로 문제를 낼 때는. 네. 그래서 흰 선이 나타나요. 검은 바탕에 흰 선들이 나타납니다. 검은 바탕에 흰 선들이 나타나요. 검은 바탕에 원래는 색선이지만 검은 바탕에 색선이지만 색선을 흑백으로 표현할 때 흰 선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됐는데 혹은 수소기체 방정관에서도 나온대요. 수소기체 뭐에서도? 수소기체 방정관에서도.
그럼 선 스펙트럼, 이 둘의 선 스펙트럼은 어떤 특징이 있니? 같은 기체라면 흡수선의 위치하고 방출선의 위치가 어떻게 돼? 같아요. 특징. 흡수선의 위치하고 방출선의 같은 기체라면, 조건은 같은 기체가 아닐 땐 달라. 같은 기체라면 흡수선 위치하고 무슨 선의 위치가 같아요? 위치하고 방출선 위치가 같더라. 와 방출선 위치는 같다. 다른 기체면 다르다. 또 하나, 같은 원소라면이라는 뜻도 돼요. 같은 뭐라면? 원소라면도 괜찮습니다. 같은 기체라면 같은 원소라면도 괜찮은 뜻이고요. 선 스펙트럼 분석해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죠. 다시 무슨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선의 위치를 통해서 원소의 종류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너무 자세하게 쓰는 거는 귀찮아서 선의 위치를 보고 같은 선이면 같은 거니까 다른 선 위치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선 굵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선 굵기를 통해서, 선의 굵기를 통해서 밀도를 알 수 있습니다. 뭉쳐져 있는 농도를 알 수 있어요. 그 기체가 얼마만큼 많이 뭉쳐져 있느냐. 알겠어요? 기체의 밀도,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어요. 기체의 밀도라든지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특징이라면 안 쓸게. 알 수 있는 것들도 쓰고 있으니까. 또 하나,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뭐라고? 불연속적이다.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자, 이 내용들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시 뭐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업으로 넘어가 보자. 부어로 넘어갈 때 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던 거고. 세 번째, 보어는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아까 원자 모형 아닌 얘기하는데 얘는 원자 모형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보어만 할게. 보어는 무엇만 다뤘어요? 수소만 다뤘어요. 다시 뭐만 성립해요? 수소만, only야. 수소라는 원소만 다루게 됩니다. 수소라는 원소를 다루게 되고, 모형을 얘기를 해보면, 모형, 이름이 뭔지 혹시 알고 있니? 뭐 행성 모형, 태양계 모형, 그러니까 행성 모형, 껍질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러더퍼드니까 행성 모형, 태양계 모형은 러더퍼드니까 얘는 껍질 모형, 궤도 모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모형 이름을 이따 정리할 거니까 모형은 플러스 1이 있고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특정 궤도가 존재하더라. 이 궤도의 이름을 전자 껍질, 그래서 껍질 모형이라고 합니다. 전자 껍질. 다른 말로 전자 궤도. 다른 말로 전자 주기. 다른 말로 주양자수까지 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네 가지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응? 보호는 전자가 아무 데서나 존재하는데 특정 궤도 위에서만 존재하는데 특정 궤도 위에서만 존재하는데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더래. 전자 존재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전자 존재가 불가능하다? 전자는 불연속적이다.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중간중간에 그럼 선생님 여기 이동할 때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동해요? 존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동해요? 저기 가는 동안이 존재하는 건데 존재할 수 없는 건 어떻게 돼요? 순간 이동한대요. 빛보다 더 빠른 속력이지. 순간 이동이니까. 유일하게 빛보다 빠른 경우가 나타나. 근데 이건 나도 최근에 들었어. 궁금한, 순간 이동이니까 속력이 존재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순간이동이 존재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그쵸? 껍질은 어디까지 존재해요? 무한대 껍질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요 안쪽 껍질을 무슨 상태라고 해요? 전자가 여기 있을 때 바닥 상태라고 하고, N이고 1번째 껍질 바닥 상태,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상태라고 합니까?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 더. 전자가 움직여 다니는 현상을 뭐라고 해? 전이라고 해. 다시 뭐라고 해요? 전이. 전자가 껍질 사이로 움직여 다니는 현상을 뭐라고 해?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는 누가 만든 식을 근거로? 뭐지? 발모. 발목. 발모가 만든 식을 근거로 수소원자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찾아내게 돼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찾아내게 됩니다. 에너지 준위라는 게 뭐야? 특정 궤도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 특정 궤도 위에 전자가 있을 때 수소원자의 경우야. 궤도의 전자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 에너지를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데 이 N이라고 표현하죠. N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주양자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첫 번째 껍질에 있으면 E1이 되는 거고 E2는 두 번째 껍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찾아내게 되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요. 기준이 1껍질이야 무한대라서 무한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기준이 뭐라서? 무한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n제곱분의 화학에선 1312kJmol이고 물리에서는 13.6 일렉트론볼트인데요. 화학에서는 1312kJmol인데 선생님 뭘 썼어? 등호를 썼죠? 이 값이 이 값이랑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변하는 수야, 안 변하는 수야? 안 변하는 수니까 이렇게 누가 외워? 이렇게 안 외워. 이건 못하게 계산해. 마이너스 n제곱분의 변하지 않는 수는 뭐라고 표현해서? 상수 k로 표현해서 k로 표현하는 게 낫지. 그쵸?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 이 원일 때는 마이너스 k죠. 두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는 거죠. 무한대 껍질은 0.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해야 돼? 낮다라고 표현해야 돼?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해야 돼? 낮다라고 해야 돼? 낮다라고 해야 돼. 작은 값을 갖는다. 야, 이게 작은 값이야.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작은 값이야. 크기 비교가 아니에요, 이건. 알겠어요? 작다. 얘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 크다. 그러면 1껍질에서 윗껍질로, 2껍질에서 윗껍질, 윗껍질로 전이할 때는 에너지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 올라갈 때는 낮은 에너지 준위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흡수. 올라갈 때는 전부 다 뭐야? 올라갈 때는 전부 다 뭐야? 흡수. 내려올 때는 뭐 해야 돼? 방출.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때 뭐 하는 에너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전자 전이시. 전이시라는 뜻이 뭐야? 전이할 때. 그쵸? 흡수하거나 뭐 하는 에너지? 방출하는 에너지. 흡수 혹은 방출하는 에너지는 에너지 준이야? 에너지 준이 차이야? 에너지 준이 아니라 에너지 준이 차이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E가 아니라 델타 E. 그럼 이 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나중에서 뭐 빼줘야 돼? 이 처음을 빼주셔야 되고 얘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흡수할 때는 빛, 열, 전기 에너지가 다 흡수됩니다. 다시 뭐가 돼요? 빛, 열, 전기 에너지까지 흡수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올라갑니다. 그런데 방출할 때는 only 뭐만 방출해요? only 빛만 방출합니다. only 빛만. 사실은 빛이야, 전자기파야?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거야. 전자기파 안에 빛이 있는 거라서. 전자기파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빛이 있고 여기도 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에너지를 구하는 식을 다음 시험에 배우는데 근데 이번 시험에서도 알려줍니다. 빛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H가 플랑크 상수거든.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 식을 처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플랑크 상수라고 하고 F는 뭘까요? 빛이 진동수. 그래서 플랑크 상수하고 F는 뭐라고요? 빛이 진동수라서 뭐에 비례하고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빛이 진동수에 비례하더라. 그리고 빛에너지를 구하는 식인데 빛에너지를 다른 말로 광자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에너지라고 해요? 광자의 에너지. 왜 광자라고 하는지는 다음 시험 때 알려줄게. 광자라고 하는지는 다음 시험 때 알려줄 거고 자, 광자의 에너지. 자, 그리고 얘가 H 람다분의 C로도 변형이 가능한데 속력은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 속력, 기체 속력 C는 시간분의 뭐야?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인데 여기다 한 번 진동하는 동안에 빛을 파동으로 생각해서 한 번 진동하는 동안에 한 번 진동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한 번 진동에 빛이 진행한 거리, 한 번 진동의 시간 얘를 뭐라고 해요? 주기분의 뭐라고 해요?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동수는 주기 역수라서 진동수는 뭐의 역수라서? 주기 역수라서 람다 F라고도 해요. V라고 할 수도 있죠. 다시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V라는 문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V 또는 C는 그래서 F 람다 F 이렇게 표현하는 식이 있어서 이걸 변형해서 F 자리에 람다분의 C를 대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C는 진공에서의 빛이 속력이지 그냥 속력이 아니라서 C는 얘네들 무슨 수야? 얘도 상수이듯이 얘들도 무슨 값이야? 상수. 따라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뭐한다? 반비례한다 라고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식을 모르시면 문제 풀 때 적용을 안 시키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보는 이렇게 이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돼. 라이먼, 발머, 파생 계열을 아셔야 돼요. 다시 뭘 아셔야 돼요? 라이먼, 발머, 파생 계열을 아셔야 됩니다. 보호의 내용에서 하나 더. 라이먼, 발머, 파센. 자, 라이먼, 발머, 파센을 이해하려면 에너지 계단이라는 걸 만들어 표현해야 돼. 왜? 전자가 존재하는 위치를 표현한 걸 뿐이야. 다시 전자가 존재하는 뭘 표현한 거야? 이 그림은? 위치, 갖는 에너지 값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차이가, 여기 차이 비교해보면 두 번째가 더 넓죠? 그럼 에너지 차이가 여기가 더 커 보이잖아. 아니라고. 에너지 차이는 에너지 준이라는 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거리를 비교한 거지 에너지 준이 차이를 비교한 그림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문제 풀 때 선생님 이거 에너지 차이잖아요. 죽여버릴 거야. 영상 보는 이들도 죽일 거야. 이거 틀리면. 알겠어요? 네. 이거 에너지 차이야. 그냥 거리일 뿐이야? 거리야. 에너지 준이 차이는 따로 계단을 만들어서 그려야 된다고. 여기 n = 1일 때는 얼마의 에너지야? 마이너스 1분의 K만큼의 에너지고 그 다음은 왜 높이 그렸어? 차이가 크니까. n = 2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K 3일 때까지만 한번 써보자. n = 3일 때는 n = 3일 때는 마이너스 몇 분의 K야? 9분의 K인데 여기 수없이 많은 점점점점이 존재하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n = 뭐가 될까요? 무한대가 돼요. 0이에요. 왜 이렇게 그렸어? 실제 차이를 높이로 비교해 버린 거야. 바닥을 세로축이 에너지거든. 세로축이 뭐라고? 에너지야. 첫 번째 껍질에 가진 에너지. 거리가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에너지는 이걸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차이는 얼마만큼이야? 이 차이 얼마만큼이니? 3K죠. 그러면 2에서 1 차이는 4분의 3K인데 2에서 무한대까지는 얼마야? 4분의 K. 4분의 K야. 1 차이밖에 안 나는데 4분의 3K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2에서 무한대까지는 4분의 1K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 더 기억해 볼까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숫자니까 2하고 3 사이는 36분의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숫자는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비교하셔야지 거리가 에너지 준위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네. 이걸로 비교를 했을 때 라이먼 계열은 뭐야? 라고 했는데 라이먼 계열은 뭐니? 라이먼에 흡수가 있고 라이먼에 뭐가 있어요? 방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데 흡수 스펙트럼은 라이먼 계열은 n equal 1에서 어디로 전이할 때를 말하는 거야? n equal 몇 이상으로 전이하는 건 다 라이먼이야? 2 이상으로 전이하는 건 다 라이먼이야. n equal 2 이상에서 n equal 몇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1로 떨어지는 애들은 무슨 계열이라고 하는 거야?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라이먼 계열이 다시 라이먼 계열의 뜻이 뭐야? 전자가 뭐 하는 동안에? 전이하는 동안에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꼭 뭘 포함해야 돼? 1껍질에서 출발하거나 1껍질로 떨어지는 애들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때 수소원자의 경우에 라이먼 계열은 뭐야? 전부 다 빛의 경우는 자외선만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대. 다시 뭐만? 자외선만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대요. 발모 계열은 n equal 몇에서 2에서 n equal 몇 이상으로 전이하는 동안 1로 가는 건 제외야. 1로 가는 건 뭐기 때문에? 무조건 라이먼이기 때문에 3 이상으로 전이하는 경우가 발모 계열이고 3 이상에서 몇으로 전이하는 경우를 2로 전이 1을 제외한 거야. 얘를 발모 계열이라고 하는데 발모 계열은 n equal 2하고 7 사이에서는 무슨 선이 나타나요? 전이할 때는 가시광선이 나타나지만 n equal 2하고 n equal 2 그리고 7 이상 다시 뭐 이상? 7초가구나. 7초가는 전이할 때는 자외선이 나와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수특에서는 이것만 다루기도 한 책들도 있고 수특이 해마다 달라. 알겠어요? 네. 어떤 수특에서는 이것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둘 다 표현된 책들도 있어요. 누가 더 정확해? 둘 다 표현된 게 더 정확해. 자, 발모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라발파, 파센 계열, 파셴 계열, n equal 몇에서? 3에서 몇 이상으로 전이하는 동안? 4 이상으로 전이하는 동안 n equal 몇에서? 4 이상에서 몇으로 가는 경우? 3으로 가는 경우 얘는 전부 다 무슨 선이 발생을 할까요? 적외선만 발생을 한대요. 자, 라이먼 계열에서 가장 작은 전이는 몇하고 몇 사이야? 1에서 2 사이야. 발모 계열의 가장 큰 전이는 에너지가 크게 움직이면서 흡수 방출이 큰 전이는 무한대에서 2껍질 사이야. 그러면 라이먼의 제일 작은 에너지 흡수 방출량은 4분의 3K인데 제일 작은 거야. 제일 큰 거는 K라서. 알겠어요? 라이먼 중에서 제일 작은 흡수 방출량은 4분의 3K인데 발모에서 제일 큰 게 4분의 1K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발모도 라이먼보다 에너지를 흡수 방출량이 어떻게 돼? 작아요. 자, 그렇게 하나 알아두시고 요거 하나 봅시다. 선 간격이 이렇게 돼 있어. 선 간격이 좁았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습니다. 좁았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는 두 개의 영역이 있어. 기억하고 뭐가 있대요? 니은이 있대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클까?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클까를 판단해야 돼. 아무것도 안 주고 어디로 가면 뭘 준다고? 파장이 커지냐고. 파장이 길어지냐고. 어디로 가면? 왼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 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깁니다. 왜 파장이 길까요? 에너지가 작아. 이거 파장이 길다는 건 V는 람다 F이기 때문에 빛의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해석이 뭐야? 진동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작다는 뜻이야. 진동수가 어떻다는 뜻이야? 작다는 뜻이야. 응? 진동수가 작다는 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도 어떻다는 뜻이야? 작다는 뜻이야.
간격이 넓은 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어떻게 될수록? 넓은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 빛이 방출되고 에너지가 작은 빛이 방출된다고. 그러면 둘 중에 기억이 라이먼이야, 니은이 라이먼이야? 기억이 라이먼이야. 기억이 라이먼이 되는 거고, 둘 중 하나 라이먼 발머를 결정하라고 하면 라이먼이 되고, 얘가 뭐가 결정되는 거야? 발머를 결정되는 이유가 좁아지는 쪽으로 갈수록 외우세요. 에너지가 큰 쪽이야. 다시 어느 쪽으로 갈수록? 이거 순서를 파장부터 결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에너지로 먼저 그냥 외우시는 게 낫더라고. 알겠어요? 좁아지는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방출량이 커. 왜 그럴까요? 좁아지는 쪽으로 라이먼만 봅시다. 다시 뭐 보자고? 라이먼만 봅시다. 라이먼은 2에서 1로 갈 때랑 3에서 1로 갈 때는 이 방출하는 빛 에너지 차이가 이 계단이 차이만큼이니까 커. 간격도 넓어. 알겠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간격이 너무너무너무 어떻게 돼? 좁참하지. 그러면 빛 에너지 차이도 어떻게 돼? 작아. 빛 에너지 차이가 작기 때문에 촘촘하게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 돼요? 빛 에너지 차이가 어떻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촘촘한 거야. 알겠어요? 빛 에너지 차이가 작은, 빛 에너지는 왜 그래? 에너지준이 차 때문에. 즉, 에너지준이 차이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은 경우고, 에너지준이 차이의 차이가 큰 경우라서 차이의 차이야. 정확한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간격이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보자마자 하나는 라이먼이고 하나는 발머야 라고 나오면, 너무 촘촘해서 간격이 너무 무한대까지니까 무한대 개수가 나타나야 되겠어. 촘촘해서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쪽하고 그 다음에 간격이 넓은 쪽. 아하, 그러면 얘는 에너지 방출량이 적은 쪽이고 얘는 에너지 방출량이 어느 쪽이구나? 많은 쪽이구나. 그거부터 먼저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방출량이 많아. 그러면 에너지 방출량 흡수량이 많다는 건 얘 무슨 계열이 돼야 돼? 라이먼이 돼야 되고 얘는 뭐가 돼야 돼? 발머가 돼야 돼. 아무 얘기 없어도 맨 끝에서 나타나는 선은 확실한 선이기 때문에 라이먼 계열의 얘가 방출이라면 라이먼 계열의 뭐라면? 방출이라면 얘가 무한대에서 뭐라고 하는 거는 촘촘한 간격이 너무 촘촘해서 얘는 표현하지 않아. 여기서부터 표현하는 거. 기준이 얘야. 그래서 라이먼 계열의 방출이라면 2에서 몇으로 가는 녀석이야? 1로 가는 녀석. 얘를 매칭시켜야 돼. 얘는 몇에서 몇으로 가는 녀석이야? 3에서 1로 가는 거. 얘부터 해서 써주기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어요? 얘는 발머 계열의 방출이라면 3에서 몇으로 가는 녀석이야? 2. 그 다음 여기서는 4에서 몇으로 가는 녀석이야? 2로 가는 걸 써놓고 풀어야 된다. 어려운 문제들. 자, 알고 계시고,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 문제 패턴은 좀 이따 볼 거고, 저거 정리 한번 해줄게. 원자 모형. 다시 무슨 모형? 원자 모형 정리를 한번 해줄게. 원자 모형. 오늘 전기력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자. 일찍 끝내자. 응? 전기력 문제는 다음 시간에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전기력 문제 풀면서 자기장 문제도 좀 풀어야 될 텐데 얘는 합성 자기장 어렵잖아. 안 들어갈걸요? 합성 자기장까지는 들어가고 전자기 유도가 안 들어가요. 성장이 들어가요? 그럼 자기장 기초가 들어가는데 너 전기력보다 더 어려울 텐데. 진짜 어려웠어? 자, 다음 시간에 공부 많이 오시고 질문이 많으시길 바래요. 자, 2024년 마더통 받았니, 니들? 네. 응, 그거 풀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 2개년치 추가적으로 더 풀 친구들 더 푸시면 되는데, 너는 그럴 여력이 없을 거야. 수특 2개년치 풀면 될 거고. 자, 어쨌든, 원자 모형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시 무슨 모형 정리? 원자 모형 정리. 원자 모형 변천사. 자, 제일 처음에 원자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 돌턴이야.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원자 모형을 제시했는데 그 원자 모형의 명칭이 있었어. 모형. 단단한 공, 단단한 구, 단단한 구라고 해도 되고 단단한 공이라고 해도 됩니다. 공 모형이야. 모형 이름이. 여기서 단단하다는 뜻이 뭘까요? 깨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다시 뭐지 않는? 깨지지 않는다는 말이 생략한 거야. 알겠어요? 다시 돌턴이 말하는 원자는 어떤 원자였어? 단단한 공 모양이고 내용이 어떤 거야? 깨지지 않는다. 원자는 뭐 하지 않는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원자는 내용을 좀 써주고 있는 거야.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쪼갤 수가 없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표현했어요. 또 하나, 같은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같고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 같고 다른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어떻게 될까? 다르다라고 했어요. 크모질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틀린 내용이에요. 단점이 되겠죠. 자, 여기는 단점 굉장히 중요하니까 단점, 학교에서 이거 설명해서 단점을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고 단점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뭐야? 더 이상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단점은? 틀렸죠. 틀렸어. 깨져. 뭘로? 양성자. 핵분열로. 핵분열로 원자는 쪼개진다. 핵분열로만 하면 알겠지? 같은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같고 다른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다르다. 이것도 깨졌어. 뭐 때문에? 아니. 동위 원소 발견 때문에. 다시 무슨 원소 발견 때문에? 동위 원소 발견 때문에. 동위 원소 따로 설명 안 할게. 네. 아, 이제 지겨워. 이제 동위 원소 설명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발견 때문에 이 내용도 깨졌어. 그래서 돌턴이 말한 내용은 다 틀려먹었어. 자,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나온 사람이 톰슨, 아까 전에 뭘 발견했던? 전자를 발견했던 톰슨은 푸딩 모형이라고 했어. 푸딩 모형은 어떻게 설명했을까? 문자가 안에서 있는. 플러스가 균일한 영역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공간에, 플러스가 어떻게 퍼져 있는 공간에? 플러스가 균일하게 공간에 누가? 전자가 어떻게 존재해? 불규칙적으로. 듬성듬성, 불규칙적으로 같은 표현이야. 전자가 듬성듬성 존재하더라. 우유 속에 건포도라고 표현하기도 했거든. 우유가 뭐야, 그냥 다 플러스를 가진 상황이야. 우유는 전부 다 뭐야? 플러스야. 거기에 뭐가 둥둥둥둥 떠 있다고? 건포도가 둥둥 떠 있는 형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렸죠? 왜 틀렸어요? 규칙적으로. 아니, 듬성듬성이 아니네. 듬성듬성이지. 전자가 존재할 확률로 나타나니까 오늘날이 전자의 이론이니까 듬성듬성이 맞지. 듬성듬성은 틀린 게 아니라 플러스가 균일하게 틀렸죠. 아,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는 원자핵이 어디 있어요? 중심에만 있다. 플러스는 틀리네요. 플러스 전하는 원자의 중심인 어디에 있다고? 원자핵에만 모여있다. 원자핵에 모여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단점이야. 실제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모형인 러더퍼드 모형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도 단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모형을 설명할 수 없다도 단점으로 표현합니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 별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무슨 모형? 태양계 모형 혹은 행성 모형이라고 해. 근데 왜 태양계 모형이라고 했는지 미친 새끼들이 난 이해를 못하겠어. 태양계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에서 이렇게 궤도가 있는 거 아니야? 왜 태양계 모형이라고 하는지 나는 이 명칭을 지은 미친놈들이 난 이해가 안 가. 얘는 온리 하나의 궤도야. 다시 온리 무슨 궤도야? 하나의 궤도 위에서 등속을 넣는 거야. 알겠어요? 태양계 모형 혹은 행성 모형이라고 합니다. 행성들이 돌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모형이에요. 명칭이 틀려서 그렇어. 자, 근데 얘는 하나의 궤도에서 무슨 원운동한다고? 등속 원운동한다. 누가? 전자가.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중심 원자핵은 설명 안 할게. 전자가 무슨 원운동한다고? 등속 원운동한다. 모든 전자는 하나의 궤도 위에서 등속 원운동한다. 하나의 궤도에서, 한 개의 궤도에서 등속 원운동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런 명칭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선생님이 빡 돌았어. 왜 이거 말도 안 되게 만들었는지 그것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가. 막 그러면서 그거에 화나갖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등속 원운동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의 단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맥스웰의 이론이 필요해. 수고하는데. 맥스웰은 한 가지 사실을 이 내용이 틀렸다는 걸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맥스웰은 워낙 대단한 과학자야. 통일장 이론을 제시해가지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개의 힘 중에서 전기력과 자기자극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기본힘, 전기력, 자기력, 중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힘들을 하나의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일장 이론의 기초를 제시를 했어. 대단한 과학자야.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어마어마한 발견을 했는데 전기를 가진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전기를 가진 입자가 무슨 운동을 하면 가속 운동이라는 게 뭐야? 알자 힘이 0이 아닌 운동. 그럼 알자 힘이 0이 아니면 어떤 운동이 가속 운동이냐?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이게 가속 운동인데 전기를 가진 입자, 즉 전자 같은 것들이 가속 운동을 하면 주변에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걸 찾아내. 이건 사실이야.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무조건 진실이야. 알겠어요? 네. 다시 연속적인 빛이 방출한다. 자, 다시 한번 전자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뭐하면 운동 방향이 뭐하거나 바뀌거나, 즉 등속 운동은 끊임없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라서 가속 운동이야. 그러면 모든 전자가 뭘 방출해야 돼?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돼. 그런데 모든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아. 너 증명해봐. 못해요. 그래서 이 모형의 단점은 선 스펙트럼을 설명 못해. 다시 무슨 스펙트럼 설명 못해? 선 스펙트럼 설명을 할 수 없는 모형이야.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보호 이론으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가능. 또 단점이 전자가 등속 원운동하면 연속적인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방출하지 않는다. 전자가 등속 원운동하면 연속적으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연속적인 전자기파가 방출해야 되는데 전자기파가 방출한다는 건 연속 스펙트럼이 방출해야 되는데 화가 혹은 빛이 방출해야 하지만 방출하지 못한다. X. 그리고 혹시 눈에 안 보이는 걸로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방출하면 에너지를 잃고 어떻게 돼? 속력이 줄어들면서 원자핵하고 뭐 할 거야? 충돌할 거야. 라고 네 말대로라면 전자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 원자핵하고 다 충돌해서. 말이 안 되잖아. 네. 내 말이 그래, 니들 말이 맞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보호는 선 스펙트럼을 설명했죠. 네. 전자의 존재는 연속적으로 존재해, 불연속적으로 존재해?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방출하는 빛도 연속적인 빛이나 불연속적인 빛이 나온다는 걸 설명을 하죠. 선 스펙트럼 설명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물2에 나옵니다. 다시 어디에 나와요? 물2에 나옵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현상을 파동처럼 생각하면, 이 내부에서 파동처럼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 특정 양자 조건에서 이 궤도의 크기가 결정을 한대. 양자 조건에서 어떤 진동을 하게 되면 안정한 파동 형태로 지나가기 때문에 파동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빛을 방출할 수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돼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원자 모형을 얘기할 수 있는데 단점, 학교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알겠어요? 네. 단점에 대해서 학교 설명한 내용을 기준으로 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트에서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
대표적인 문제. 우리 책엔 대표적인 문제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 하나를, 쉬운 문제부터 얘기할까요? 쉬운 문제. 전자가 전이하는 동안에, 전자가 뭐 하는 동안에? 전이하는 동안에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를 E1으로 표현한다면, 다시 뭘로 표현한다면? E1, E2, E3로 표현한다면, 이거는 E1. 이거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가진 에너지 준이야, 에너지 준이 차이야? 차이를 뜻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E1, 여기는 E2, 여기는 E3, 여기는 뭐라고 표현됐을 때? E4라고 써있고, 여기는 E5까지 써있었어. E1이라는 등식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니? E5 더하기 E3 되죠. 또 있어. E4 더하기 E2 이게 성립하죠. 그런데 E2 더하기 E5는 안 돼요. 왜냐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만큼 에너지 준위 차이가 더 어떻게 돼? 추가된 만큼이 되는, 형성되는 거라서 이 둘이 합친 게 더 크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한북 끓이기가 돼야 돼. 다시 무슨 끓이기가 돼야 돼? 한북 끓이기라고 해야 되냐? 어디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 그리고 뭐 하는 부분도 없어야 돼. 끊어지는 부분도 어떻게 돼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E4하고 E3 더한 게 E1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끊어진 부분도 없어야 되니까. 그거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E1은 E4 더하기 E2라고 하자. E2 더하기 E4라고 한번 써볼게.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에너지는 HF1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면? HF2라고 하고, 얘를 HF 뭐라고 하면? 4지, 4니까. 안 읽네. 그러면 H가 다 어떻게 돼? 없어지죠. 에너지를 그냥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를 뭐로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진동수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파장 람다1은 람다2 더하기 람다3라고 할 수 있을까? 안 되죠. 람다4는 될 수가 없죠. 무슨 수를 취해줘야 돼? 역수를 취해줘야 됩니다. HF가 HF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을 통분해버리면 람다1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더한 것분에 곱한 거. 다시 뭐분에 곱한 거? 더한 것분에 뭐가 돼요? 곱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애들이 못 풀더라고. 수학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더한 것분에 곱한 거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시면 되는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5껍질에서 1껍질로 전이하는 동안 방출 가능한 모든 빛이 진동수의 개수는 n equal 몇에서? 1로 떨어지는 동안, n equal 1로 떨어지는 동안 방출할 수 있는 모든 빛이 진동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15분의 24. 개수인데? 빛이 진동수를 계산하는 게 진동수의 개수, 서로 다른 빛이 진동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무수히 많아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 차이가 얼마니? 아유.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만약에 n equal 4에서 1로 전이하는 동안에 방출할 수 있는 모든 빛이 진동수의 개수는 6개. 3 더하기 2 더하기 1로 떨어집니다. 왜? 모든 경우니까, 가능한 모든 경우니까, 실제로 방출한 거야? 가능한 경우야? 가능한 거잖아. 그러면 한 칸 움직이는 거 4에서 1로 가는 동안에 요 차이가 다 달라. 몇 칸씩 움직이는 거? 2칸씩 움직이는 거, 3칸 움직이는 거 해서 총 몇 가지가 떨어져요? 6가지가 떨어집니다. 그럼 4에서 1로 떨어지는 동안 가장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는 빛은 라이먼이야, 발머야, 파센이야? 라이먼이겠지. 가장 큰 건 뭐야? 4에서 몇으로 가는 거? 1로 가는 거. 그 다음은 3에서 1로 가는 거, 그 다음 몇에서 2에서 1로 가는 거, 이 순서도 배열할 줄 알아야 돼, 6가지를. 그러면 그 다음은 라이먼이 끝났기 때문에 4에서 2, 그 다음 몇에서 2, 3에서 2, 어우 똑똑하다.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파싱 계열 4에서 몇으로 가는 거, 3으로 가는 거. 이게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방출 가능한 모든 스펙트럼을 4에서 1껍질로 가능한 경우를 모두 선 스펙트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라서 라이먼, 라이먼. 얘는 발머, 얘는 뭐가 돼요? 파생계열을 이해를 하시고 푸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가 어디에 있어? 2024년 마더통에 있습니다. 요 한 문제를 풀어보고 가야 할 것 같은데 프린트를 해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응? 네. 고생했어. 먼저 들어가. 또만 불 끄고 에어컨 확인 한번 하고. 고생했어. (45번) 문제 프린트 나눠준 거 몇 번 문제? 45번. 풀어보세요 지금. 성준이는 다음 주에 일찍 올 수 있으면 일찍 와. 몇 시간 들어가고요? 일찍 와서 선생님 쉬고 있으면 선생님 저 왔어요 라고 얘기하고. 알겠어? 예. 몇 시니? 잠깐만. 다음 주 7시 반 수업인데 6시부터 와도 돼. 6시나 6시 반 정도부터 와도 돼. 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을게.